꼰대다. 기자 측에서 이제 꼰대 이미지다.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꼰대 이미지 아니겠어요? 그런 이미지를 벗어 던져야죠. 오늘 어떻게 김병준 위원장이 반응하실까가 제가 궁금한데 오늘 김성태 그 원내대표가 군인권센터로 계속 이제 이 국방부에 이제 보안 문건들이 흘러가는 거를 문제를 삼으면서 임태훈 소장의 성 정체성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여성이든 군을 미필을 했던 사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방개혁 나오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이제 문민 통제를 받는 그래서 문민 국방 운영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나왔죠. 군인이 이제 군인 출신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전역한 후에 최소한 10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성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이건 보편적 가치에 안 맞는 거거든요. 여자가 국방부 장관 하는 나라도 꽤 많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가 보기에 실수를 했어요. 상당히 그 성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인권센터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문제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홍준표 대표는 저희 간 사람이고 그 김병준 위원장은 홍준표 대표가 평당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성 정체성의 문제와 소위 이제 국방 문제를 연결시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게 제가 좀 잘못 궁금합니다. 보수의 품격 할 말은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 브라더스와 함께합니다. 정두원, 정태근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진행자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3646님 정치쇼 계속 들어볼래요. 오늘 많은 얘기들 넘쏙 들어오고 좋았어요. 네, 4부도 쏙쏙 들어오게 아마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네요.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 봉화에 가셨는데 저도 봤는데요. 대통령 묘소 참배도 하고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일단 전직 대통령 묘소는 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안 갈 이유는 없고 또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더욱더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정치적인 의미를 이제 부여한다면은 통합이란 의미를 뭐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사실 지나가서 보니까 통합에 대한 게 매달렸었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거기를 간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방명록에도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정태근 전 의원님 생각하십니까? 일부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이제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을 좀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딱 맞아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좌측에 있었던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고 지금 이제 우측적 정책을 주장했던 분들이 대표적인 분이 이제 김병준 위원장인데 노무현 정신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반칙 특권 없는 세상. 지금 이제 정치 개혁을 하려면 특히 자유한국당부터가 이제 특권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특활비 같은 거 다 없애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지역주의 타파. 이 문제는 이제 당연히 사회통합이라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노무현의 바보 정신 중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나라의 이익이 되거나 민생의 이익이 되면 추진한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노무현 정신이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다가 우리 이런 거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대로 된 보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굳이 또 노무현 정신이라고 계속 언급을 하시잖아요. 본인이 언급한 건 아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신을 자꾸 훼손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얘기 같은데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약간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당 가치, 네. 보수 정당의 가치 테스크포스를 만드는데 네. 지금 유민봉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죠? 이거는 또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 건지 그게 오히려 더 저는 걱정이에요, 사실은. 아니, 그 유민봉 의원이 내용이 이제 김병준 위원장하고 같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짓눌려가지고 이제 자기 소신을 제대로 펴지 못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소신 한번 피면서 그러면 친박도 이제 뭐 유민봉이 얘기하니까 뭔가 반대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수를 고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유민봉 의원이 그렇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학자들이야 뭐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아유, 좋은 말씀 하시네요. 근데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보수든 진보든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를 통해서 또 쓴소리를 하셨는데 네. 막말 이미지 좀 벗으려고 하신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홍준표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국민들 향해서 이제 간표 요인이 됐었죠. 근데 지금 김병준 위원장은 어쨌든 마이크를 잡고 이제 뭔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그제 무슨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꼰대다. 기자 측에서 이제 꼰대 이미지다.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꼰대 이미지 아니겠어요? 그런 이미지를 벗어 던져야죠. 오늘 어떻게 김병준 위원장이 반응하실까가 제가 궁금한데 오늘 김성태 그 원내대표가 네. 군 인권센터로 계속 이제 이 국방부에 이제 보안 문건들이 흘러가는 거를 문제를 네네. 삼으면서 임태훈 소장의 성 정체성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국군 통수권자가 네.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여성이든 군을 미필을 했던 사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방개혁 나오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이제 문민 통제를 받는 그래서 문민 국가군 장관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나왔죠. 군인이 이제 군인 출신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전역한 후에 최소한 10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성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이건 보편적 가치에 안 맞는 거거든요. 여자가 국방부 장관 한 나라도 꽤 많고요.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가 보기에 실수를 했어요. 네네. 상당히 그 성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인권센터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문제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홍준표 대표는 저희 간 사람이고 그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홍준표 대표가 분이죠. 평당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성 정체성의 문제와 소위 이제 국방 문제를 연결시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게 제가 좀 잠을 궁금합니다.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실수가 아니라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실수도 수준이든 거기에 대해서 수준 높은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얘기할까. 네. 아니 김병준 위원 지금 어떻게 수술을 할지 참 그게 또 궁금하네요. 네. 수습이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또 무슨 거죠. 문제인지 모르고 잘못된 걸 인정하고 넘어야 된다는 말씀. 넘어가야죠. 그또 보면은 김병준 위원장이 노무현 개성을 밝히면서도 또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국가주의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적극 찬성해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는 시장이고 진보는 국가거든요. 정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논리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네요. 예. 그리고 보수는 자유면 진보는 평등이고 보수는 성장이면 진보는 분배고 보수는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만의 상황이지만 반공이면 진보는 이제 일종의 평화였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사실 논의를 벌이는 건 건전한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지금까지 자유지 않았거든요. 권위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자유로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로. 보수가 국가에 대해 가깝지 않아요. 또 시장이라고 했지만 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로 가야 되는 거고. 성장은 했는데 성장은 또 재벌 위주 성장이니까 그건 중소기업 위주 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고 반공은 이제 시대에 진짜 뒤떨어졌잖아요. 이제 그렇죠. 공존 시대에 왔으니까 평화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립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맞는 길이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네. 네. 근데 앞으로 지금 이제 그동안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그 첫 번째 게 국가주의고
또 한 가지가 앞으로 그 포퓰리즘 논쟁에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패권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51% 대통령이 전일적으로 나라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핵심적으로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던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임명받은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가 작년에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을 제기를 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이제 그거를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책적 논쟁 그리고 예산과 법률로 끌고 갈 수 있는가가 사실은 이제 하방위 국회 때의 그 쟁점이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정신 차리고 실력이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언니뉴스에도 나오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신기업 정책이라고 해서 큰 세 가지 방향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 두 번째 지배 구조의 문제, 세 번째 공정 거래의 문제.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김병준 교수가 이 국가주의 문제지를 제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경제력 집중 문제와 지배구조 문제는 내버려 두자. 지금 치중할 것은 국가가 치중할 것은 공정거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하고 나올 거거든요. 지금 정부도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중장년층 고용 문제를 안정적으로 늘려가면서 이것도 일종의 투자 개념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처럼 그 저임금을 급격히 올라가는 게 필요하냐 뭐 이런 식의 논쟁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아마 이제 김병준 위원장 머릿속에서는 뭐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끌고 가고 하나라도 성과를 내는 것. 예를 들면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경우를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업종별로 차등을 두자. 뭐 주 52시간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역별로도 뭐 그런 걸로 이제 제대로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가 있는데 결국 그게 리더십 문제 아니겠어요? 리더십 그러니까요. 문제?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이제 논쟁과 그런 대립각은 건전한 거죠. 그리고 그거 갖고 여야가 싸우고 국민들한테 거기서 서로 지지를 얻고 하는 과정이 이제 정치 과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리에 온 겁니다, 정치가. 그동안은 이상하게 뭐 서로 말싸움만 하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제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김병준계가 아니라 혁신 그룹이 필요하다는 건데 여전히 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막 논쟁 벌이는 거 보면 아직까지 잘할까 좀 걱정스러워요. 또 그 과정을 그치면서 또 뭐 그죠? 껍데기와 왈맹이가 또 구분되지 않겠어요? 맞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또 김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평가도 있어요. 청와대 경험은 있지만 학자로 기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너무 현실 정치를 잘 모르지 않겠냐. 결국 정태근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또 고민, 걱정도 있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할 때 이제 지방자치연구소를 같이 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있고 또 학자로서 이게 우리가 이제 폴리페서라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 행정에 관여하면서 학자로서 굉장히 내용이 탄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실무와 학문적인 걸 겸비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의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이분이 그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자신의 정책들이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단 그 당시의 정책 실장이나 뭐 이런 위치하고 다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지지율이 지금 완전히 내려갔다가 조금씩 반등을 하는데 그것이 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정책적 전환 또 메시지가 좀 품격 있고 국민들한테 좀 다가오는 거와 더불어서 결국은 인적 교체를 성공해내야 사실은 피부로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있는 건데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8월 달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8, 9, 10, 11 한 넉 달 정도 시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좀 이거를 잘 해내느냐 이게 이제 좀
그 성패가 될 것이고 일반적인 뭐 이렇게 교수적 스타일보다는 훨씬 그래도 정치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미있는 말씀을 김병준 위원장 간단치 않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뭐 더불어민주당이 긴장해야 된다 이런 좀 느낌을 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잘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이 정치 구단이잖아요. 네. 정치 구단이 볼 때도 내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평가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대위원을 만들었는데 비대위원들은 조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완맨쇼를 벌이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이 또 각자 한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 스타 플레이어가 많아야지 강팀이잖아요. 근데 네. 비대위원 중에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마이크가 다 주어졌는데 자기가 한마디씩 해야지. 근데 지금 다 김병준 위원장 목소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대위원들 한마디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 할 실력들이 없는 건지 지금 뭐 아직도 숨고르기를 하는 건지 몰라도.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되고 보통 비대위가 출범하면 좀 컨벤션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 몇 면이 뭐 되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주목받기가 어려운 분들이세요. 혼자 김병준 위원장 혼자 돋보인다군요. 비대위원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 김병준 위원장이 당내를 막론하고 당 내외를 막론하고 네. 역량 있는 분들과 많은 협의를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액션을 할 수 있도록 네.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당내 뒷받침이 필요한데요. 옛날엔 소장파라는 그룹이 있어서 네. 이제 이런 개혁 작업이 필요할 때 그 옆에서 응원군이 대줬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 사무총장을 이제 옆에 임명을 했는데 김용태 사무총장의 역할이 그겁니다. 그걸 해내야 돼요. 그래서 소장파를 다시 부활시켜서 비대위원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력이죠. 한국당에 이만큼 또 조언을 주셨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여름휴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2기 각 보수의 조언 있다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은 휴가를 갔을 때는 휴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만큼 스트레스 많은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충전을 위해서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네. 휴가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쉬고만 오실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국가를 위해서 별로 이롭지 않다고 봐요. 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사실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너무 만기칠남이에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깨알지시고 장관들한테 역할을 줘야 되는데 장관들 몫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중하고 그게 결국 효율적이지는 않죠. 네네. 해외 순방 가셔서도 그렇게 세금 아끼신다고 무리를 하신다는 보도도 있던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휴가를 가시는 것, 특히 또 연가를 쓰시는 거 가끔가다 좀 네. 쉬실 때 이거는 사실은 지금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쉽게 휴가 못 쓰거든요. 네네. 연가? 제 얼마 전에 그래서 대기업에 임원하는 친구 둘이 있어가지고 그러더니 한 사람은 쓰고 한 사람은 전혀 못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휴가 연가를 쓰시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한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빠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실제로 정책적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2004년도에 그 탄핵 직후에서 총선 때 대거 승리한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4대 개혁을 쭉 밀고 가다가 어디서 빠지기 시작하냐면 2004년 11월 달에 여의도에서 소단지 시위가 벌어집니다. 소위 음식점 자영업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푹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도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흑과 백 또는 정책 방향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흑과 백이 있으면 중간에 회색지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도 좀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고 그 김병준 위원장도 소득주도 성장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야 이게 협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협치는 장관들 몇 명 갖다 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제가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야당과도 당정 협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휴가를 갔다 오신 다음에 얼마 전에 강화문에서 호프 미팅 있었잖아요. 네네.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슨 뭐 쇼다 그러고 쇼통이다. 저는 그렇죠. 그런 쇼 계속해서 좋다고 봐요. 제대로만 하면. 예를 들면 네. 야당 인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한번 막걸리 한번 먹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사람들. 맞아요. 합리적 예를 들면 정도로나 저 같은 사람 불러다가 막걸리 한번 먹어봅시다.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쇼를 한다 그러면 네. 필요하다는 거죠. 네, 갔다 네. 오시면 제가 보기에는 좀 격이 없이 야당 인사들하고도 네. 대화하는 이런 맞아요. 모습들이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또 고민, 걱정도 있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데 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할 때 이제 지방자치연구소를 같이 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있고 또 학자로서 이게 우리가 이제 폴리페서라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 행정에 관여하면서 학자로서 굉장히 내용이 탄탄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실무와 학문적인 걸 겸비한 아주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현 의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이분이 그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자신의 정책들이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일단 그 당시에 정책 실장이나 뭐 이런 위치하고 다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도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지지율이 지금 완전히 내려갔다가 조금씩 반등을 하는데 네. 그것이 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정책적 전환 또 메시지가 좀 품격 있고 국민들한테 좀 다가오는 거와 더불어서 네. 결국은 인적 교체를 성공해내야 사실은 피부로 느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있는 건데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8월 달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8, 9, 10, 11 한 넉 달 정도 시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좀 이거를 잘 해내느냐 이게 이제 좀 그 성패가 될 것이고 일반적인 뭐 이렇게 교수적 스타일보다는 훨씬 그래도 정치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미있는 말씀을 김병준 위원장 간단치 않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뭐 더불어민주당이 긴장해야 된다 이런 좀 느낌을 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잘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이 정치 구단이잖아요. 네. 정치 구단이 볼 때도 내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평가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대위원을 만들었는데 비대위원들은 조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완맨쇼를 벌이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이 또 각자 한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 스타 플레이어가 많아야지 강팀이잖아요. 근데 네. 비대위원 중에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마이크가 다 주어졌는데 자기가 한마디씩 해야지. 근데 지금 다 김병준 위원장 목소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대위원들 한마디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 할 실력들이 없는 건지 지금 뭐 아직도 숨고르기를 하는 건지 몰라도.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되고 보통 비대위가 출범하면 좀 컨벤션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 몇몇 동안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그 첫 네. 번째 게 국가주의고 또 한 가지가 앞으로 그 포퓰리즘 논쟁에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네.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패권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51% 대통령이 전일적으로 나라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네. 과연 타당하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핵심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던 저번에 사무총장으로 임명받은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가 작년에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비판을 네. 제기를 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이제 그거를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책적 논쟁 그리고 예산과 법률로 끌고 갈 수 있는가가 사실은 이제 하방위 국회 때에 그 쟁점이 될 텐데 네. 결국은 이제 정신 차리고 실력이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언니뉴스에도 나오는데 네.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신기업 정책이라고 해서 큰 세 가지 방향을 얘기를 해요. 네. 하나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 두 번째 지배 구조의 문제, 네. 세 번째 공정 거래의 문제.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김병준 교수가 이 국가주의 문제지를 제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경제력 집중 문제와 지배구조 문제는 내버려 두자. 지금 치중할 것은 국가가 치중할 것은 공정거래의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강조하고 나올 거거든요. 네. 지금 정부도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지금 중장년층 고용 문제를 안정적으로 늘려가면서 이것도 일종의 투자 개념이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처럼 그 저임금을 급격히 올라가는 게 필요하냐 뭐 이런 식의 논쟁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아마 이제 김병준 위원장 머릿속에서는 뭐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끌고 가고 하나라도 성과를 내는 것. 예를 들면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경우를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업종별로 차등을 두자. 네. 뭐 주 52시간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역별로도 뭐 그런 걸로 이제 제대로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가 있는데 결국 그게 아직까지는 지금 리더십 문제 아니겠어요? 리더십 그러니까요. 문제?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이제 논쟁과 그런 대립각은 건전한 거죠. 네. 그거 갖고 여야가 싸우고 국민들한테 거기서 서로 지지를 얻고 하는 과정이 이제 정치 과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리에 온 겁니다, 정치가. 그동안은 보면 이상하게 뭐 서로 예를 말싸움만 들면 하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제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김병준계가 아니라 혁신 그룹이 필요하다는 네, 네. 건데 여전히 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막 논쟁 벌이는 거 보면 아직까지. 잘할까 좀 걱정스러워요. 또 그 과정을 그치면서 또 뭐 그죠? 껍데기와 왈맹이가 또 구분되지 않겠어요? 근데 좋은 얘기입니다. 예. 근데 사실 또 김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평가도 있어요. 청와대 경험은 있지만 학자로 기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네. 너무 현실 정치를 잘 모르지 않겠냐. 결국 정책은 꼰대다. 기자 측에서 이제 꼰대 이미지다.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꼰대 이미지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이미지를 벗어 그렇겠죠. 던져야죠. 예. 오늘 어떻게 김병준 위원장이 반응하실까가 제가 궁금한데 오늘 김성태 그 원내대표가 네. 군 인권센터로 계속 이제 이 국방부에 이제 보안 문건들이 흘러가는 거를 문제를 네네. 삼으면서 임태훈 소장의 성 정체성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국군 통수권자가 네.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여성이든 군을 미필을 했던 사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방개혁 나오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이제 문민 통제를 받는 그래서 네네. 문민 국가 분양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이미 경우에는 뭐 나왔죠. 군인이 이제 군인 출신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전역한 후에 최소한 10년이 네. 지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성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이건 보편적 가치에 안 맞는 거거든요. 여자가 국방부 장관 하는 나라도 꽤 많고요.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가 보기에 실수를 했어요. 네네. 상당히 그 성 지금 또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민감한 인권센터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문제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홍준표 대표는 저희 간 사람이고 그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홍준표 계신 대표가 분이죠. 평당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성 정체성의 문제와 소위 이제 국방 문제를 연결시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게 제가 좀 잘못 궁금합니다. 지금. 네네. 보수의 품격. 할 말은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브라더스와 함께합니다. 정두원, 정태근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진행자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네, 3646님 정치쇼 계속 들어볼래요. 오늘 많은 얘기들 넘쏙 들어오고 좋았어요. 네, 사부도 쏙쏙 들어오게 아마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네요.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 봉화에 가셨는데 저도 봤는데요. 대통령 묘소 참배도 하고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일단 전직 대통령 묘소는 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안 갈 이유는 없고 또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더욱더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굳이 정치적인 의미를 이제 부여한다면은 네. 이제 통합이란 의미를 뭐 통합.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사실 지나가서 보니까 통합에 되게 매달렸었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거기를 간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방명록에도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정태훈 전 의원님 생각하십니까? 일부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이제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을 좀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딱 맞아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좌측에 있었던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고 네. 지금 이제 우측적 정책을 주장했던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김병준 위원장인데 네네. 노무현 정신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반칙 특권 없는 세상. 네네. 지금 이제 정치 개혁을 하려면 특히 자유한국당부터가 이제 특권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특활비 같은 거 다 없애야 그렇죠.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지역주의 타파. 이 문제는 이제 당연히 오늘 사회통합이라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노무현의 바보 정신 중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네. 나라의 이익이 되거나 민생의 이익이 되면 추진한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 FTA, 그렇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이런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노무현 정신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다가 우리 이런 거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대로 된 보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굳이 또 노무현 정신이라고 계속 언급을 하시잖아요. 본인이 언급한 건 아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일부러 비판하는 이제 사람들이 비판할 노무현 때. 정신을 자꾸 훼손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얘기 같은데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약간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당 가치, 네. 보수 정당의 가치 태스크포스를 만드는데 네. 지금 유민봉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죠? 이거는 또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 건지 그게 오히려 더 저는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 유민동 의원이 내용이 이제 김병준 위원장하고 같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짓눌려가지고 이제 자기 소신을 제대로 펴지 못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소신 한번 피면서 그러면 친박도 이제 뭐 유민봉이 얘기하니까 뭔가 반대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수를 고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유민봉 의원이 그렇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학자들이야 뭐 이렇게 맞추면 저렇게 맞추면. 아유,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근데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보수든 진보든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를 통해서 또 쓴소리를 하셨는데 네. 막말 이미지 좀 벗으려고 하신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홍준표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국민들 향해서 이제 간표 요인이 됐었죠. 근데 지금 김병준 위원장은 어쨌든 마이크를 잡고 이제 뭔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그제 무슨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꼰대다. 기자 측에서 이제 꼰대 이미지다.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꼰대 이미지 아니겠어요? 그런 이미지를 벗어 던져야죠. 오늘 어떻게 김병준 위원장이 반응하실까가 제가 궁금한데 오늘 김성태 그 원내대표가 네. 군 인권센터로 계속 이제 이 국방부에 이제 보안 문건들이 흘러가는 거를 문제를 네네. 삼으면서 임태훈 소장의 성 정체성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국군 통수권자가 네.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여성이든 군을 미필을 했던 사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방개혁 나오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이제 문민 통제를 받는 그래서 네네. 문민국가 분양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이미 경우에는 뭐 나왔죠. 군인이 이제 군인 출신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전역한 후에 최소한 10년이 네. 지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성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이건 보편적 가치에 안 맞는 네. 거거든요. 여자가 국방부 장관 한 나라도 꽤 많고요.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가 보기에 실수를 했어요. 네네. 상당히 그 성 지금 정체성 또 문제를 민감한 가지고 인권센터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문제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홍준표 대표는 저희 간 사람이고 그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홍준표 대표가 분이죠. 평당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성 정체성의 문제와 소위 이제 국방 문제를 연결시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게 제가 좀 잘못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네네. 그럼 뭐 그거는 그 사람이 실수가 아니라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도 수준이든 거기에 대해서 수준 높은 세게 나오시는데.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얘기할까. 네. 아니 김병준 의원 지금 어떻게 수술을 할지 참 그게 또 궁금하네요. 네. 수습이 아니라 그거는 또 잘못된 무슨 거죠. 문제인지 모르고도 잘못된 건 넘어가는 인정하고 넘어야 된다는 말씀. 넘어가야죠. 그 또 보면은 김병준 위원장이 노무현 개성을 밝히면서도 또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국가주의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적극 찬성해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는 시장이고 진보는 국가거든요. 정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네요. 예. 그리고 보수는 자유면 진보는 평등이고 보수는 성장이면 진보는 분배고 보수는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만의 상황이지만 반공이면 진보는 이제 네. 일종의 평화였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사실 논의를 벌이는 건 건전한 겁니다. 그래서 네. 보수가 지금까지 자유지 않았거든요. 권위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자유로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로. 보수가 국가에 대해 가깝지 않아요. 또 시장이라 그랬지만 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 경제로 가야 되는 거고 성장은 했는데 성장은 또 재벌 위주 성장이니까 그건 네. 중소기업 위주 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반공은 이제 시대 진짜 뒤떨어졌잖아요. 이제 공존 시대에 왔으니까 평화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립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맞는 길이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네. 네. 근데 앞으로 지금 이제